안녕하세요. 아이템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인 루인시스입니다. 자, 뜬금없었던 샤오미 홍노트 8 프로의 구매. 이제 벌써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. 이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촉에 의해서 지르긴 했지만 꽤 오랜만에 만나보는 미디어텍 스마트폰이라서 솔직히 기대보다는 우리가 컸던 것도 사실인데요.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한 달 정도의 사용 시간. 자,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미디어텍에 대한 불신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기본적인 성능과 카메라 등에 대한 리뷰는 그 앞선 제 채널에 이미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. 그 앞선 리뷰들로 이제 진도를 너무 빼버려서 특별히 추가할 부분들은 없지만 오늘은 열흘 남짓 실사용하면서 느낀 문제점들과 전체적인 소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. 텍스트가 좋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방문해서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. 자, 미디어텍의 헬리오 G90T를 탑재한 홍미노트 8 프로 그 리뷰를 진행하면서 저도 가끔 언급을 했었지만 각 리뷰 댓글에 이 미디어텍은 앱 호환 문제 때문이라도 거른다는 분들의 댓글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자, 긱벤치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제가 첫 번째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. 예전에 홍미노트 3 MTK를 사용할 때 제 경우에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 슈퍼빔이라는 파일 전송 앱이었습니다. 자, 그 앱은 개발자에게 문의를 해도 해결 방법이 없었고, 그렇지만 이번에는 슈퍼빔 제대로 동작했고요. 그렇지만 사용하는 앱 중에서 이제 네이버와 네이버 카페 앱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. 네이버 카페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을 해서 글을 클릭하게 되면 내용이 디스플레이 되지를 않습니다. 아래쪽에 게시글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.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인데, 자,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죠. 이런 문제들은 네이버 앱은 글꼴 변경, 네이버 카페 앱 같은 경우에는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하면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 또한 확인이 되었는데요. 그렇지만 이 일부 앱들의 호환 문제는 이 미디어텍 AP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. 금방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꼴 변경, 네이버 카페 앱은 다운그레이드. 자, 이런 해결 방법이 나온 것들이 스냅드래곤 730을 탑재한 미 9T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앞서 다른 분들이 테스트를 해서 팁으로 알려주신 내용이었고요. 지금 상황이라면 미디어텍 AP의 문제가 아니라 MIUI 버전에 따른 호환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이 사용자들마다 사용하는 앱들이 다르고,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그 많은 앱들을 제가 다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후기도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렇지만 이렇게 일부 앱들의 호환 문제가 보이고는 있지만 홍노트 8 프로의 MIUI 10 이 부분은 곧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제가 사용하는 이 홍노트 8 프로는 일찍 구매를 했기 때문에 중국 내수용 버전이죠. 당연히 MIUI 역시도 중국 내수용이 깔려 있고요. 일반적으로는 이 구글과 언어 문제 때문에라도 이 중국 내수용을 사용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, 구글 서비스가 대부분 제거된 중국 내수용이라서 그런지 배터리만큼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이 각 앱별 백그라운드 설정을 빡세게 하기는 했지만 대기 배터리는 시간당 0.2에서 0.3% 수준이었고요. 사용자가 배터리 빠진다는 걸 거의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음에도 화면 밝기와 동영상 재생 시간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성능 테스트 리뷰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요. 실사용 시에 웹서핑 등을 사용을 해봐도 이 동영상 재생 시간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LTE 기준으로 이 와이파이를 끄고 LTE 기준으로 화면 밝기 100%에서는 약 9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. 화면 밝기를 50% 정도로 낮춘다면 약 17시간 정도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, 그런 배터리 성능으로 보이는데요. 이 정도라면 많은 분들이 배터리에 감동을 했었던 홍미4 프라임에도 육박하는 그런 배터리 성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성능이나 배터리 사용 시간, 실사용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앱들의 호환성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들은 없었는데요. 개인적인 선호도 때문인지 이 홍노트 8 프로의 크기와 무게만큼은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듭니다. 자, 요 근래에 잠시 알바 삼아서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. 더더욱 이 홍노트 8 프로의 크기와 무게가 걸리적거린다는 그런 느낌이었고요. 이 홍노트 8 프로의 이제 실사용을 마치고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던 이 미 9 SE로 지금 하루 사용을 해보니까 얼마나 이 크기가 실사용에 차이를 주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. 이 미 9 SE의 스냅드래곤 710 그리고 이 홍노트 8 프로의 헬리오 G90T 성능이라면 당연히 이 홍노트 8 프로가 앞설 겁니다. 자, 그렇지만 실사용에서 체감하기에 무리가 있고요. 더더군다나 이 두 기기 모두
메모리를 UFS 2.1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 차이를 체감하는 데는 무리가 조금 있었습니다. 물론 이 스마트폰 사용할 때 화면이 크면 뭐 할 일이 많겠죠.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 휴대성에 더 무게가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. 평소에 작은 스마트폰들을 좋아하는 분들 또한 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요즘은 우리나라 TTA VLT 규격이 탑재된 뭐 이런 외산 스마트폰들이 늘어난 추세라서, 그리고 이 홍련도 8 프로 또한 우리나라의 VLT 설정 값을 뭐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, 이상하게 이 홍련도 8 프로는 SKT의 3G 통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. 처음 홍련도 8 프로에 뭐 SKT 유심을 넣었을 때도 뭐 전화 연결이 되질 않아서 바로 VLT 등록을 해서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뭐 잘 사용하고 있다는 다른 분들도 있어서 일시적인 문제일 거라 생각했었지만, 제 경우에는 3G로는 그 무슨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음성통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. 지금 보시면 제가 VLT 캐리어 체크 해제를 해서 VLT 마크 사라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지금 전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그널은 3G로 변경이 되면서 통신 연결이 되어야 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상단 시그널 바 3G로 바뀌었는데요. 자, 그런데 보통 늦어도 3초 안에는 연결이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도 계속 다이얼링이죠. 전화가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. 처음 이 VLT를 등록하기 위해서라도 이 3G 통화는 가급적 필요한 부분인데요. 혹여나 SKT 사용자 중에서 이 홍련도 8 프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부득불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다른 전화를 이용해서 VLT에 등록해야 하는 뭐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도 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3G, SKT 3G 통화는 너무 왔다 갔다 해요. 저는 한번 성공된 적이 없고 잘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된다는 후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중국기에서는 최고라 보이는 성능, 그리고 준수한 카메라 등으로 해서 30만원 정도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꽤 놀라운 스마트폰이 바로 이 홍련도 8 프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예전 미디어텍 스마트폰들에서 느끼던 발열이나 배터리 광탈, 그리고 앱 호화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더더욱 마음에 드는 스마트폰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렇지만 또 하나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,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작년에 출시된 미8 등의 스냅드래곤 845 스마트폰들이 이 홍련도 8 프로와 비슷한 가격대로 판매 중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홍련도 8 프로의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떤 게임들은 이 홍련도 8 프로가 스냅드래곤 845보다 좀 더 나은 성능이 보일 수도 있지만, 뭐 전체적인 퍼포먼스나 대부분의 성능에서 스냅드래곤 845에는 밀릴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카메라 또한 올해 샤오미 스마트폰 중에서는 괜찮은 게 맞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작년 미8 등의 작년 플래그십들에 비할 바는 아닐 것 같아서,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저는 이 홍련도 8 프로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, 일단은 지금 제가 쓰기엔 너무 좀 커요. 너무 좀 크고, 그리고 이 홍련도 8 프로의 만족감을 이어서 홍련도 8을 또 잠시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. 지금 다음 리뷰 준비 중이고요. 홍련도 8 프로의 리뷰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홍련도 8 리뷰를 준비를 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